혹시 질문 중에 저희가 좀 대답하면 좋을 것들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혹시 위로 좀 창을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다들 캐릭터 얘기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고요. 선배격이 되는 작품을 찾아내는 혹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물론 본인이 어떤 작품을 참고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선배 작품을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네. 지금 10대인 스스로들에게는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건 키워드를 도서관에 검색해 보는 거. 아까 했던 도서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를 도서관에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게 많은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아까 예를 들었던 SF 장르를 찾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SF는 검색했을 때 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SF 장르 중에 뭐 추천작을 모아놓은 책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웹페이지로 검색을 하면 SF 고전 이렇게 쳤을 때 고전 작품들을 누군가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몇 작품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작품들 위주로 일단은 닥치는 대로 보시는 게, 레퍼런스는 무조건 저장을 많이 하시고 무조건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딱 맞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네. 더 느슨한 키워드를 가지고 네네. 최대한 많은 걸 검색하시면 좋겠다. 네, 맞아요. 사실 내가 아예 모르는 장르인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모르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찾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전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내가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미 다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시고, 관심사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보시고 거기서 자기 길을 다시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전 좀 인상 깊었던 게 책만 참고하신 게 아니라 네. 다큐를 보신다거나 논문을 보신다거나 네.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 대상이 됐던 컨텐츠 자체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스스로분들도 뭔가 본인이 궁금한 키워드가 있다면 책, 영화, 뭐 애니, 다큐 다 장르 가리지 말고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한번 넓혀서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수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파트 1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것은 왠지 비밀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아이 부분은 계속 결제를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옥경이와 해랑이는 커플이죠. 네, 커플입니다. 단행본 1권에 저희가 한 컷을 추가한 컷이 있어요. 네, 그 컷을 보시면 아마 빼도 박도 못하게 커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 네. 여러분 제 뒤에 이쪽이네요. 제 뒤에 지금 웹툰 정년이 여기네요. 네, 웹툰 정년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으시면 또 깨알 홍보 저희 스스로 오시면 웹툰 정년이 책도 보실 수 있고 저희가 결제도 다 해놨으니까 가장 최신본 보고 싶으시면 저희 스스로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트 2는 이제 작가님의 작업 이야기예요. 도대체 작가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실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부터 이번에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도 혹시 이야기를 쓰다가 막히시는 때가 있는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땐 그냥 솔직히 좀 천 같잖아요. 그냥 막 쫙쫙쫙 쓰실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도 뭔가 슬럼프라든지 여기까지 썼는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막히는 지점이 있으신지, 그럴 땐 어떻게 그걸 타개하시는지에 대한 스스로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거는 영감을 받아서 쓰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영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영감만 가지고는 절대 작품을 끝까지 만들 수 없거든요. 작품을 쓰다가 막히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스토리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 손에 들고 있지 못해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얘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승전결의 그 흐름을 계속 타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힐 때는 전체 트리트먼트,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숙지해 보거나, 뭐 58화에서 쓰는 것이 막혔으면 55화, 56화, 57화까지 다시 한번 읽어본다거나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왜 행동할지 예상이 안 가냐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작가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작가는 모든 인물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만 이 친구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상황이고 무슨 기분인지를 좀 정리해서 써보고요. 이 인물이 어떻게 그럼 행동을 할까? 혹은 스토리에 맞춰서 나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까를 한번 적어보고 그 중간에 공백을 메꿔보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조물주가 되어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네.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장악하고 네. 이야기 전체도 그 흐름을 장악하고 뭔가 네. 그런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한 세계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얘기는 사실 나만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품을 보는 사람은 남이잖아요. 우리가 작품을 쓰는 이유는 이 작품을 남한테 읽히고 남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인데 나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좀 공감할 수 있게 막 다 알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나의 속도에 맞게 따라올 수 있게 네, 네. 조금씩 징검다리를 놓아주면서 네, 이야기를 맞아요. 만드는 것.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도 되게 요새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 작가로서의 나의 즐거움만 쫓아가자니 독자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독자에게 맞춰서 쓰자니 내가 재미가 없어지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는지 그것도 뭔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네. 그걸 잡으시는 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저 재밌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 네, 저는 다행이네요. 저희도 재밌어서. 네, 저 좋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 가지고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늘 그랬거든요.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했던 사람이라 좀 감사하게도 대중과 코드가 맞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작품을 읽어주게 되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늘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인,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뭔가 이야기도 흐름을 가지고 세계관을 짜야 되고 캐릭터도 다 시트별로 키워드를 잡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럼 하나의 이런 웹툰 정년이 같은 작품 기획을 할 때 네.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 시간이 정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회의를 17년 겨울에 처음 했고요. 네. 17년 초에 했고 작품 릴리즈가 19년 4월이니까 뭐 거의 2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네. 2년 정도의 리서치와 또 네. 고민과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글작가와 관련된 일들은 파트 3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승현님 그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막힐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었는데 막히기 전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때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뭔지 궁금해하는 스스로들도 많았어요. 네. 나는 이거 정말 꿀정보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거다. 네, 일단은 등장인물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많이 고민해 보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그게 일단 등장인물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이 인물이 처음과 끝에서 달라져야만 해요. 이야기는 무조건 이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흥부 놀부전에서는 놀부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참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재미있는 얘기라고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부자가 되는 것만이 욕심이었는데 점점 바뀌고 있죠. 국국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좀 더 진심이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욕망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맨 처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일단은 시놉시스를 씁니다. 시놉시스를 쓰는데 처음에는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마구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마구 써본 이야기를
우리 다 국어 시간에 배우는 새로워 보이네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맞춰서 한 문장씩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한 좀 문장씩으로. 좋아요. 네, 발단에 뭐 정년이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집을 나온다가 발단이 되겠죠. 그 전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쭉쭉쭉 한 번씩 한 문장씩 써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1쪽에서 3쪽 이내로 핵심 에피소드를 시놉시스 정리를 해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인물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시트예요. 중요한 부분을 다 지우고 가져왔는데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인물 설정. 윤정년 16세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극단에 입단한 소녀. 고집이 세고 다부진 성격. 사랑에 서툴지만 솔직하다라는 게 초기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웹툰으로 나올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정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다 찾아보자 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오른쪽이 캐릭터 시트예요. 보면 이름, 성별, 나이 보니까 7일생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외모 묘사, 뭐 성격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와, 컨셉 한 줄 디테일하네요. 요약 이제 수전노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한 단어 요약. 네, 이렇게 좀 상세한 프로필을 적어놓는 게 좋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인물의 결핍과 욕망을 정리하고 이 인물이 얘기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이것도 한 3줄로만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어떤 인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인물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트리트먼트라는 걸 쓰게 돼요. 혹시 트리트먼트가 뭔지 아시나요? 시놉시스를 가지고 발전시킨 건데요. 모든 장면, 뭐 대사 같은 걸 좀 더 자세하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약간 소설처럼 쓰시는데 뭐 감정 묘사나 대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결정적인 대사 같은 것만 넣어주시고 어떤 공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쓴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10쪽 이내로 작성을 하시고요. 에피소드별로 이제 넘버링을 해서 묶어요. 그러니까 1편 윤정년 메란 입성편, 2편 자선공연 춘향전 편, 3편 방송국 편 이렇게 나누어서 묶어 놓으시고요. 이 한 에피소드 안에도 기승전결이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기승전결이라는 하나의 탭이 계속 이렇게 모여서 다시 또 커다란 기승전결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약간 잠깐 쪽집게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 기승전결 작은 기승전결이 모여서 커다란 기승전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고 저도 정년이를 보면서 한 화마다 되게 기승전결이 있는 게 신기했었는데 아마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욕망, 캐릭터를 생각할 때 항상 그 결핍적인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막 실행에 옮기면서 변화하게 된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뭐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면 재미가 없고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으면 약간 밋밋한 느낌 받잖아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위기도 갔다가 꼭 그 극복도 하다가 그런 이제 개념으로 캐릭터를 좀 입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질문을 100%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 몇 가지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저 진짜 이야기 만드는 사람인데 이건 진짜 꼭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료로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민 매니저가 그것을 물어보살이라는 시간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서일의 작가님에게 이제 콕콕 답을 받는 물어보살 시간을 그럼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짜고 있는데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뭔지 알겠는데 그걸 연결할 세부적인 일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데뷔하고 나서까지도 겪었던 어려움이고 지금도 가끔씩은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연결하는 스토리들을 되게 허투루 생각했다. 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연결되는 거니까 재미없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충 그냥 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연결되는 스토리도 가장 굵직한 이야기를 통과하는 서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장면과 사건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네, 반드시 중요한 사건과 연결을 해서 써야 했어요. 네, 그러면 훨씬 이야기도 재미있어지고 쓰는데도 재미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물이든 사람이든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면 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쓰실 때도 이건 연결하는 거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하면 독자들도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그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구성법 같은 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일단 배운 건 대학 진학을 한 다음에 배운 게 컸고요. 근데 대학 진학을 해서 물론 강의를 들은 것도 좋았지만 저 친구들이랑 계속 글 쓰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이제 한 달에 한 편씩 단편 소설을 써서 다 서로 읽어보고 합평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담당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엄청 도움이 되고 특히 대학 강의가 아니어도 그냥 사설 강의를 듣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써보는 것 같아요. 계속 읽고 계속 쓰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꼭 대학을 가야 어딜 가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셨다는 행동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이 맞는 관심이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써보고 서로 그걸 읽어보고 이 의견을 나눴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어른을 찾아서 본인의 작품을 많이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꼭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스에 오셔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주변을 둘러보셔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이걸 보고 읽고 의견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꼭 나중에 학교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친구, 또래 동료를 찾고 어른들을 찾아서 의견을 계속 보여줄 만한 기회를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는 계속 써야겠죠. 계속 쓰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스스로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이디어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북의 소재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분위기를 내고 싶어 라는 이제 그것까지 잡혀 있는데 막상 그걸 글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소재로 이런 분위기로 쓰고 싶은데 그걸 이야기로 풀려고 하니 너무 막막하다. 이야기 쓰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에게는 어떤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떤 소재나 어떤 분위기를 원해서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때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써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분위기는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가 쓴 만큼 독자가 보기 마련이거든요. 분위기를 원해서 썼으면 그 분위기가 드러나고 소재를 원하면 그 소재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군요. 네. 그런데 이야기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건과 등장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무엇 하는지를 제일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움직이는 내용을 보아야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인물한테 뭔가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되게 쉽죠. 딸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누가 엄마를 암살했대. 그럼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빼앗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이제 알아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엄마를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를 맨 처음 궁금해할 테고 어떤 모험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뭐 복수에 성공한다. 복수에 실패하지만 사랑을 얻는다.
복수에 실패하고 죽음에 이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결말들까지 나올 수 있죠. 이건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좀 논리적이고 계산을 하셔야 해요.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막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막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계속 치밀하게 계산을 하시고 노출을 해야만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계산을 많이 해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분위기를 보고 싶고 소재를 보고 싶어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보는 경험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런 걸 써봐야지 하고 아이디어를 쓰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 완성하는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은 용기도 생기고 스스로한테 용기도 생기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처음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네. 너무 받아 적을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아까도 기승전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승전결이라는 건 결국 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완성을 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빼앗아 본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만약에 소재가 있다면 그 소재와 관련되어서 뭔가 인물이 뭘 그 소재에 관련해서 빼앗아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난 소재도 없어 라고 하시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둘러보시면서 쟤한테 이걸 빼앗아 볼까? 이걸 빼앗으면 쟤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줄까 말까? 상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질문을 가기 전에 잠깐 제가 질문을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어휘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일단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한 2,000권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권이요? 네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충남에 그 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니는 지역에 사셨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려면 왕복 2시간이 걸리셨대요. 네. 그리고 한 번에 가실 때마다 7권만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00권을 읽으셨으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방학 때마다 많이 갔고요. 한 2,0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만 어휘력이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워낙 사이트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헷갈리거나 좀 다양한 어휘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할 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또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면 유의어나 반대어 같은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해줘요. 그런 거를 좀 탐색하는 경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체력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외에 쓰면서 단단히로 궁금한 것들은 이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나 네이버를 참고하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글작가의 꿈에 관련된 이야기나 글작가가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파트 3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채원님 그 꼭 답변을 유비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사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캐릭터 맛집. 대표적인 캐릭터 맛집이잖아요. 저희 웹툰 정년이가 캐릭터가 하나하나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스스로들도 많았고,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걸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그 방법은 뭔지, 읽는 독자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작업자로서 주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번 쓱 지나갈 인물들, 아까 초록이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허투루 두지 않고 그 인물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까라는 까닭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인물을 함부로 쓰는 거를 좀 경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요. 초반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요. 좀 자기 전에 잠 안 올 때 구국단에 불이 났다. 그럼 누가 제일 도망 나올까? 역시 초록이가 제일 먼저 도망 나오지 않을까? 그럼 누가 불을 끄려고 할까? 구국단에 애정이 많은 친구들이 하겠지? 뭐 도행이가 제일 먼저 끄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혹은 얘네들이 여름에 합숙을 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모기에 많이 물릴까? 이런 어, 상상들을 좀 땀이 심심할 많은 때, 도애미? 네, 네, 심심할 때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아이돌이 되면 어떨까라든지, 네. 재밌네요. 꼭 이야기와 관련된 것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가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른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그 작가님은 예를 들어 버스를 타면 그 캐릭터라면 버스 안에서 어떤 자세로 있을까? 혹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걸음걸이로 건널까? 초록불이 되자마자 건널까? 아니면 노란불일 때 건널까? 막 이런 걸 상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등장인물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기뻐요. 네, 내가 하나를 만들었구나, 완성해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셨기 때문에 저희 그림 작가이신 남원 작가님도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런 디테일들을 잘 살리면서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살 시간을 좀 끝내고 그림 작가님과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 좀 질문 드리려고 해요. 그 그림 작가이신 남원 작가님하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보통 그림 작가와 글 작가가 만나서 작업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웹툰 에이전시 회사를 통해서 매칭이 되는 경우인데요. 저도 데뷔작부터 정년이 하기 전까지의 작품은 이 방법으로 그림 작가님을 만났어요. 글 작가가 본인의 이야기, 기획서를 만들어서 에이전시에 제출을 하면 에이전시 쪽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림 작가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밖에 못 쓴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웹툰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페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카페에서도 많이들 만나신다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나무님이랑 제가 친구예요. 원래 알고 지내던. 그래가지고 나무님께서 제가 웹툰을 막 시작했을 때 나도 웹툰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언젠가 연락 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렇게 성사가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친구를 잘 사귀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친구를, 네, 같이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심사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두루두루 잘 사귀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시사점이 있는 그런 답변이었네요.